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중요한 일정을 좀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이수페타시스의 일정은 아니고요. 이수페타시스의 전방 고객사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언제나처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예상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방법 하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우선은 나스닥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또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지금은 번역 기능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런 내용들 좀 대중적인 내용, 오픈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모건 스탠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곳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유료이고요. 이렇게 나스닥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오픈될 수 있는 내용만큼은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들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 전망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짧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요 애널리스트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뭐 이런 여러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18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17명 정도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한 명만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0부터 해서요. 많게는 또 $175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의 주요 이유들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AI 칩 수요 증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이 플랫폼 출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언급들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웰이 출시는 되었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산 속도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열을 잡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거리들도 좀 상당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매출 규모나 이익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도 이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꼬꾸라질 때 이럴 때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정체되거나 그리고 축소되는 국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임대 계약 취소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 루머들 돌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던 부분들,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확대 국면이 침체나 아니면 정체, 그리고 또 축소되는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처럼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인쇄 회로 기판의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자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25년 AI 데이터 센터 투자액을 $650억, 그래서 24년 $392억 대비해서 이 증가된 규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750 투자 계획,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의 AI 인프라 투자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AI 칩 매출 증가로 직결될 전망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수페타시스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우선 블랙웰 GPU 출하 그리고 생산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블랙웰 같은 경우는 생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말이 있었죠. 그런데 블랙웰 AI GPU가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것인가, 그리고 생산 속도가 블랙웰 수익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가. 블랙웰이 원활하게 생산이 돼서 빠르게 시장에 공급되면은 데이터 센터의 확장 국면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25년 AI 반도체 시장 전망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인프라 투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수요가 계속 견조하게 일어나야죠. 그리고 공급 지속의 여부도 저희는 체크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요. 시장에 예상이 있습니다. 예상. 그리고 실제 결과가 있고 그런데 예상이 예를 들어서 100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110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네라고 해서 이 주가가 또 빠르게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예상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되고 선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는요. 이보다 다음 분기의 예상 이걸 가지고 주가가 다시 리레이팅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표되는 내용에 있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느냐 이 부분은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되고요. 예상치에 부합했느냐라고 하면은 주가의 횡보 그다음에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좀 조정해서 바라봐야 되겠네 이렇게 볼 것이고 다음 분기의 실적에 대한 예상 그리고 더 기대감을 주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내용들 이 젠슨 황이 이런 부분들 발표하게 됐을 때는요, 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특히나 기술주 관련해서요. 그리고 미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힘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GPU, 이 AI 가속기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얼마나 생산 속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출하도 빠르게 일어나면서 AI 시장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1월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매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발표치 보면 되는 거고 사실 결과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데 전망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3월 같은 경우는 20에서 25억 달러 상향 가능성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저희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AI 성장성 이 젠슨 황의 AI 성장성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발언을 또 이어나갈 경우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와 관련돼서 또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촉진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참여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오후 10시 반에는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 그다음에 근원 물가 해서 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발표치도 아까 실적 얘기한 것처럼 예측치가 있습니다. 예측치가 있는데 이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 금리 상승하는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에서 다시 채권으로 돈이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이 주제에 따라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이어나갈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수익 실현을 할 것이냐 이런 대응 방안을 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발표들을 좀 앞두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제 앞으로 2차 발행가액 나올 거고요. 확정 발행가액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주가에 대해서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강조드리면서 확정 발행가액 나오는 게 왜 그렇게 공시상으로 중요한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가가 이 차이, 괴리 이게 얼마나 나느냐 이거를 계속 관찰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 부분 좀 강조드려 볼 텐데요. 자, 잠깐만 주목해 보실게요. 우선은 기업 입장에서 시장의 주가, 확정 발행가액, 이 투자 매력 증가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시장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입니다.
그런데 확정 발행가액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한 주당 발행하는 그 금액이죠. 주식의 가격.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7,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7,000원이라고 보면은 신주 인수권을 이제 취득했던 그 주주분들께서는요. 시장 가격이 10,000원이고 확정 발행 가격이 7,000원이니까 나는 이 7,000원에 사가도 되겠네. 왜냐하면은 7,000원에 신주를 청약해서 그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면은 30% 차이가 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률을 높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주가가 확정 발행가액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주가가 10,000원인데 신주를 발행하는 금액이 12,000원이래요. 그럼 누가 청약하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면 자금 조달 못합니다. 시장의 주가가 확정 발행가액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랬을 때 청약률이 상승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되는 거고 목표 조달 자금도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재무 안정성도 강화가 되는 거죠. 자본금 늘어나고 주식 발행 초과금 늘어나면서 자본 잉여금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이수페타시스는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상증자로 최대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주 청약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청약률이 100%가 넘어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주가가 확정 발행가보다 또 높게 형성되어야 신주에 청약하는 사람들의 청약률이 높아질 거고 그런데 너무 큰 차이가 나오게 되고 공시가 나오면 시장의 주가가 조정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확정 발행 가격이 10,000원인데 시장 가격이 16,000원. 이런 상황들 제가 에코앤드림 케이스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몇 퍼센트 차이인가요? 60%나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이 주가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주에 청약할 권리가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정 발행가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확정 발행가액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로 본다라고 하면은 4월 4일이 기산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았죠. 그리고 4월 3일, 2일, 4월 1일, 3월 31일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죠. 1차 발행가액 33,500원 나왔을 때는 한 달치, 다시 말해서 약 20일치 영업일수를 필요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었는데 5영업일치만 딱 필요합니다. 5영업일치만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여기에는 주주 보호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차 발행가액이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2차 발행 가격이 1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은 16,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2차 발행가액과 1차 발행가액 중에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좋다라고 하면은 이 15,000원일 때 돈을 훨씬 더 많이 조달할 수가 있잖아요. 발행하는 주식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시장 가격과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약률이 저조해진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걸 고르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취득한 주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9,000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상증자 권리라까지 보유하고 있던 그 주주분들께서는요. 신주를 인수할 권리는 챙겨놨는데 주가가 빠지고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이 만약에 1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 라고 하면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유인 효과도 없는 거잖아요. 신주 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도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낮은 걸 고르게 해서 시장의 주가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이 부분 때문에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 고르는 게 기본적인 어떤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두 개 다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주주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신주 인수권을 챙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정 발행가액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 청약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 이전에 멤버십 채널에서 전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이때 그 증서를 이제 시장에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매수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돈 묶이는 거보다는 지금 수익 많이 났으니 이 수익 실현하자, 이런 관점으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입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 나오기 전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은 저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이 데이터들을 관찰하는 거, 이것도 저희가 모르는 리스크 요인을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 벤자민과 함께 저의 투자 의견을 들으시면서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면 되거든요. 이 채널에서는 매수 의견 종목이 나가고요, 최종적으로 매도 의견까지 나갑니다. 히스토리 다 관리하면서 기록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보유 종목 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면, CMS,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엔젤 로보틱스 5종목 매도 의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매수 의견을 언제 드렸는지, 그리고 매도 의견이 언제 나갔는지, 그래서 오늘 5개 종목 매도 의견 나갔던 거 다 여기 기록을 해두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크게 2번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1월 12일 날 제가 멤버십 채널에 리포트 직접 작성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고, 유상증자 발표했으니 주가 빠질 것이다, 그리고 빠지고 나서 사업 목적에 대한 명분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여지니까 할인 매수 기회로 들어가자 해서 11월 12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월 6일 날 크게 한번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연대가 이수페타시스 측을 이제 유증 철회 관련 논의로 만난다라고 했는데, 공시 안 나오고 그런 만남 가질 수는 없습니다. 유증 철회 논의를 거기에서 한다고요? 공시 나오기 전에 그런 내용들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득의 자리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30% 한번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죠. 1월 13일 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2월 18일 날 전량 매도하고 62.29% 이렇게 수익 실현한 종목이고요. 모든 종목이 다 플러스는 아닙니다. 저희도 손절을 할 땐 손절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리고 계획했던 부분과 차질이 생겼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빨간색이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일, 그리고 매도 의견일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바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저 벤자민과 함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매수 의견, 매도 의견, 추가 매수 의견에 따라서 같이 투자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 보시면은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이 안에 제가 입장하는 방법 제가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 부탁드리고요. 설명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 제가 당부 말씀드릴 텐데요.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도 제보를 받았고요. 그 이전부터 제가 확인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칭 채널이 있습니다. 이 사칭하는 곳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만 꼭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오픈된 채널로 저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비공개이고요.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야만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 관련해서 꼭 주의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격증인 증권투자,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투자 이와 관련된 합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고,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지금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 이어나가실 분들께서는요,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내용 유익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